대한항공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때부터 외모 정병이 오는 거야. 우리 오늘이 기내에서 진상 승객 많이 만나나요? 앞으로 뿌는 거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오늘은 승무원 Q&A를 준비해봤습니다. 항공사 공채가 시작해가지고 무물로 승무원 관련돼서 이제 궁금한 거 있는 분들께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평소에 무물에서도 승무원 관련 질문들을 엄청 많이 주셨어서 이번에 이제 공채 시기를 맞이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승무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항공운항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항공운항과에 들어가게 되었냐 하면은 처음부터 승무원을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이제 재학하면서 공부하다가 수능을 사실 기대하는 것만큼 잘 보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저도 진로가 막 확실하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시기에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승무원이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항공운항과에 한번 지원을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가 한 4월, 5월 막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시작하기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에 재학 중인 친구가 있었어서 그 친구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용기를 좀 많이 주기도 했고 면접 준비만 조금 그냥 잘 하면 된다라고 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학원은 저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는 게 1년 정도 이렇게 단위로 다 짜여져 있거든요, 수업이. 근데 그 학원비를 1년치를 한 번에 다 내요. 대신에 참석은 자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을 저는 많이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뭐 면접을 하는 날은 한 달에 몇 번밖에 안 됐고 진짜 그 항공사 입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배우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면접이 제일 급했거든요. 면접 준비는 그냥 학원 아니어도 스터디 같은 걸로 하면 충분하다고 느꼈거든요. 한 달 정도 좀 열심히 다니다가 그 이후로는 잘 안 다녔던 것 같고 혼자 조금 면접 질문 같은 거 정리하고 혼자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1년치 돈 내는 것만큼의 값어치를 못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근데 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연습은 충분히 스터디를 해도 된다. 그때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 무조건 들어가면 자기소개를 1번부터 끝까지 이제 시킵니다. 조금 외워왔던 자기소개를 쫙 말하고 되게 간단한 질문을 2가지 정도 해요. 공통 질문으로 취미 이런 거 여쭤보셨고 이거 면접 끝나면 뭐 하고 싶은지 라고 여쭤보셔서 그때 제가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면접 끝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다.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그때 생각나는 거 얘기했거든요.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거를 좀 좋게 봐주셨는지 그때 막 되게 인자하게 웃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합격하게 되었고 1년 반 정도 재학하다가 이제 대한항공 공채가 떠서 그때 지원을 했거든요. 첫 지원을 했는데 그때 너무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대한항공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스펙이 토익이 600 후반대였어요. 670점? 그렇게 높지 않은 성적인데 지금 대한항공 커트라인이 550점 이상인 걸로부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토익 캠프라는 거를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가지고 거기 2주 동안 합숙하면서 토익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670점을 맞고 그걸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키는 지금이랑 했던 것 같아요. 172 정도? 그리고 몸무게는 55kg. 학점도 사실 이거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 학점도 되게 낮았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학점? 근데 이게 제가 합격하고 나서 합격자들 스펙 이런 걸 쫙 정리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교수님이. 제가 최저 학점인 거예요. 합격한 사람 중에 최저 학점. 그때 뭔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학점이랑 스펙이 중요했던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아니지, 실습? 학교에서 이제 키자니아라는 실습생을 모집해가지고 어린이들 직업체험 도와주는 그런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서 실습을 좀 하는데 갑자기 공채가 떠서 공채랑 실습이랑 되게 바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 실습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거기서 일한 거를 바탕으로 제가 면접 때 활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키자니아에서 기억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로라도 내가 면접에서 써먹어야겠다 싶어서 모든 답에다가 그거를 막 끼워 넣었었거든요. 면접 뭐 답변할 때도 서비스 경험을 얘기하기에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정도 승무원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길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운이 좋게 좀 합격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 대한항공 최종 면접 때도 제가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면접이. 그때 막 면접 질문 다 하고 면접관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조인데 기분이 어떠냐, 하고 싶은 말 있냐, 이렇게 한마디씩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3번이었거든요. 근데 1번부터 이렇게 쫙 어필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 회사에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인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심지어 2번 분은 경력직이었어요. 진에어인가? 다른 항공사에서 좀 근무하시다 온 분이어서 뭐 그런 거 어필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까지 엄청 많은 분들 면접 보셨을 텐데 너무 고생하셨다. 많은 인재들을 비롯해서 저도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 끝냈거든요. 근데 면접 딱 끝나고 나서 같이 본 언니가 그 말 하는데 저를 되게 인자한 아빠 미소로 보셨다고, 붙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뽑지 않았을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읽고 여기 추려왔거든요. 봉투에 예쁘게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키가 163 정도면 면접에서 많이 불리한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키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키가 작은데 할 수 있냐? 키 커트라인이 있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어차피 면접장에 힐을 신고 가긴 하는데 제가 딱 어떤 선을 정해드릴 순 없어요. 저희가 키를 보는 이유는 이제 앞밑이 이 승무원이 헤드빈에 손을 뻗을 수 있는지, 지금은 키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게 많았어요. 닿기가 힘들었을 만큼 엄청 높이 있는 기종들이 많거든요. 선반이 엄청 높게 달려있는. 그래서 그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키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불합격 요인이 될까? 이거는 제가 확답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163보다 조금 더 작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과외나 개인 레슨도 받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을 조금 다닌 경험은 있지만 대한항공 공채 떴을 때는 과외나 뭐 레슨 받은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 항공과 다니고 있었고, 면접도 학교에서 되게 많이 그 시즌에 했었고, 그 자소서 쓸 때 첨삭도 많이 해주세요.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따로 과외나 레슨을 받을 필요는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항공과를 재학을 안 하고 있거나 혼자 준비를 하신다 이러면은 그런 거는 첨삭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슨은 알아봐도 좋지 않나 싶긴 해요. 어쨌든 저는 받진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꼭 메이저 항공과에 가야 승무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꼭 메이저 항공과에 가야 승무원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가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서류에서는 그 사람의 인상이나 이런 걸 보기 전에 그 글자로 판단하는 건데, 학교가 주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메이저 항공과만 뽑는다 이건 아닌데, 결국에는 어떤 과든지 뭐 어떤 학교든지 이런 거는 2차부터는 별로 중요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과 아닌 사람도 있는지 궁금해요. 전공 안 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뭐 체육, 교육, 뭐 법대 나오신 분들도 저는 봤고, 공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엄청 다양해요. 어쨌든 본인의 다른 전공을 살려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만 잘 하면은 과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학점을 많이 볼까요? 졸업 앞둔 승준생인데 학점이 낮은 편이라 걱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까 그 학점을 밝혔기 때문에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무조건 이미지랑 그 면접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때 주는 인상이랑. 자, 이제 면접 팁 질문들 모아왔어요. 면접 때 실수하면 바로 탈락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제가 마지막 임원 면접 때 실수했었거든요. 그때 롤플레잉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잠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상 손님의 대처? 이런 거를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1번 분 대답하실 때 잠깐 딴 생각을 했다가 와, 나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분 대답하시는 걸 듣고 유추를 했어. 근데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완전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갸웃? 이렇게 하시는 게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실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냥 자신 있게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엄청 당당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나. 만약에 뭐 실수해서 버벅댔으면은 그게 좀 마이너스 요소였을 것 같은데 기세로 밀고 나갔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뭐 입었었는지. 요즘에는 이제 1차 서류, 2차 영상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영상 면접이 없었을 때고 1차 서류, 2차, 3차, 4차까지 3번 면접이 있었거든요. 하늘색 스커트에 위에는 약간 V넥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입어본 옷이었거든요. 본인 체형에 좀 더 약간 예뻐 보이는 그런 옷들이 있는데 많이 입어보고 색깔도 저 뭐 막 버건디 입었다가 핑크색 입어봤다가 크림색, 하늘색 다 입어봤는데 하늘색이 제일 나았던 거예요. 그렇게 쭉 면접을 봤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 때 헤어 메이크업을 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학생이잖아요. 근데 그 헤어 메이크업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내가 해야겠다. 헤어만 받고 메이크업은 계속 혼자 하고 면접을 봤었습니다. 지금도 메이크업 못하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메이크업을 혼자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고 렌즈 막 추천해달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서클렌즈 자체를 잘 안 꼈던 시기였어가지고 렌즈는 안 꼈고 렌즈를 안 끼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마지막 임원 면접 때는 진짜 가까운 거리에서 보거든요. 이 정도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앞으로 오라고 하세요. 마지막에는 진짜 얼굴 거의 이만큼 거리에서 보신단 말이에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이 티가 난다? 이러면 살짝 또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렌즈는 안 끼는 걸 추천드려요. 네일은 무조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한 네일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계 무조건 하고 가야 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시계 무조건 필수로 하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면접에서 보여주는 거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승무원은 사실 시계 볼 일이 너무 많아서 시계를 무조건 차야 되고 근데 이게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안 차면 혼났어요. 그래서 빌려서라도 막 차고 가고 이랬어요. 요즘 승무원들은 거의 다 애플워치 쓰긴 해요. 승무원 준비하면서 자존감 떨어질 때 없었나요? 불안할 땐 있었어요. 저는 항공과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예쁘고 마른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부터 외모 정병이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빽빽하게 세워두고 막 이런니 저런니 이런 그래서 나 한 번은 안 간 적 있어요. 학교 안 가고 싶어가지고 완전 큰 모의 면접을 하는 날이었는데 나 그때 약간 무슨 내가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 너무 힘들다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공채를 앞두고 있는데 괜히 그 모의 면접을 봐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공채 이제 면접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신감으로 계속 뭔가 하고 싶은데 괜히 좀 안 좋은 피드백을 들으면 그거에 기죽어서 내가 좀 뭔가 멘탈이 무너질까봐 그때 약간 좀 핑계를 대고 학교를 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어. 막 친구랑 같이 준비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될까봐 그런 불안함이 있다. 막 비교가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았거든요. 어쩌면은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최대한 그냥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나에 대한 장점을 많이 찾고 보려고 해야지 멘탈이 잡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많이 칭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지님이 느끼시는 대한항공상은 어떤 상인가요? 정말 항공사마다 추구하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지 궁금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 맞는 것 같았는데 나 며느리 이거는 좀 제가 느끼는 대한항공상은 뭔가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뭘 얘기를 해도 네네네 이렇게 할 것 같은 사람. 근데 솔직히 생긴 건 다 다르거든요. 뭐 고양이상, 강아지상, 뭐 공룡상 다 있어. 제가 그런 분들 다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네 이럴 것 같은 분들만 모여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무원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질문들을 조금 모았는데 승무원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릴 순 없고 이제 인턴
대리, 뭐 과장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정직원이랑 인턴만 비교했을 때는 인턴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정직원 되고 나서부터는 직급별로 돈을 받고, 근데 월급은 이제 기본급 플러스 비행 수당을 받아요, 승무원들은. 그래서 비행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때 월급이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퍼듐이라고 해서 해외 체류비를 받아요. 유럽에 체류할 때도 있고 미국에 체류할 때도 있고 동남아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 나라의 환율에 맞춰가지고 달러로 받게 됩니다. 그게 또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 한 1,000달러까지 모아가지고 핸드폰 바꾼 적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 귀여운 질문인데, 운항 중에 많이 흔들리면 안 무섭나요? 썰도 궁금해요 라고 누가 하셨는데 크게 흔들렸던 적은 꽤 있는데 무섭진 않았어요. 별로 무서움을 안 느끼는 편인가? 근데 한 번은 태풍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헤드빈 이제 선반 막 열리고 승객들 소리 지르고 이랬을 때 있는데, 그때 무서웠다는 감정보다는 저거 빨리 닫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건 떨어질까 봐. 이제 뒤로 갈수록 많이 흔들리거든, 비행기. 막내가 옆에 앉아있었는데 자기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팔짱 끼면서 제 손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웠어. 그 친구 무서웠겠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뒤에서 일하는 승무원들 있잖아요. 이코노미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엄청 흔들린다고 느끼는데 앞에 기장님은 얼마나 흔들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정도 흔들리면 서비스 못 하는데 이렇게 느낄 때가 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서비스를 우리가 안 하려면은 벨트 사인을 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2번 켜주셔야 돼요. 한 번만 켜주시면 승객들은 앉아 있는 거고, 2번 켜주시면은 승무원들도 앉아 있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또 문화가 있었어요. 약간 벨트 사인이 켜져도 승객이 코를 누르면은 가야 돼.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이제 좀 지날수록 우리들의 안전도 좀 챙기자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게 또 그래야 되는 거고. 기내에서 진상 승객 많이 만나나요? 예, 다양한 분들 많이 봤어요. 그 무물 중에 자기가 토포비아가 있는데 승무원이 해도 되냐고 하는 거야. 근데 나 진짜 토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단 말이야. 입국 서류 이런 거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때 LA 가는 비행기였는데 완전 만석이었단 말이에요. 대형기 2층짜리. 그 가운데 계신 분이 토를 뿜은 거야. 그냥 앞으로 뿜은 거야. 뿜었어. 토를 뿜었어. 근데 양옆에 사람들 앉아 있었고, 옷이랑 바닥이랑 그 모니터에 약간 그 잔여물이 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그분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혔어. 그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잠옷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갈아입히게 일단 해드린 다음에 그 옷을 빨아주셨어, 팀장님이. 그래서 바닥 치우고 막 모니터 닦고, 그 이제 양옆에 사람들만 이제 응대해야 되고, 치우는 것까지는 그런데 뭔가 고마워하지 않는 듯한,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는, 자리에서 토하고 튄 사람도 왔어. 와, 이거는 진짜 성인인데 부부였거든요. 4좌석인데 3자리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 외국인 남자 1명이 앉아있었나? 한국인 부부 중에 여자 와이프가 와서 앉은 거야. 그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토를 한 거야. 토를 하고 튄 거예요.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야. 말도 안 하고 승무원한테. 그랬더니 이 외국인 남자가 승무원한테 얘기를 한 거야. 여기 그 여자가 왔었는데 토를 하고 그냥 간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토가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말을 안 하고 그냥 쓱 자기 자리로 갔다는 게 나 너무 그러니까 토를 하는 건 문제는 안 돼요. 네, 화이팅 승무원들. 모든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이런저런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 엄청 많이 해주시면서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준생들 화이팅! 다시 하면 안 돼요? 네, 손님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내 여관객이 얼마나 되는지가 출발을 안 하니까 비행기가. 환승객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륙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무슨 응대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네. 손님 기다려주셔서